왔어! 외치고 그다음에 서서 방해가 불쌍. 하나, 둘, 셋. 다 왔어! 5개 보여주세요. 여기 뒤에 있네? 로제트 핀 할핀. 로제트 할핀.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드디어 100회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100회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유튜브를 못 하다 보니까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100회를 달성한 저를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선생님들 모시고 100회 특집으로 해피 에코앤티어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해피 에코앤티어링으로 저희 유튜브 100회 영상, 특집 영상을 시작합니다. 에코앤티어링은 출발점에서 출발해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자연을 읽어 퀴즈를 풀고 퀴즈로 획득한 미션을 수행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취감을 얻어 종료 지점까지 즐겁게 이동하는 길 따라가는 생태교육 활동이에요. 에코앤티어링 활동은 참가자가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진행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얻는 재미가 아주 크죠. 그리고 이 활동에 어떤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결합할 수 있어서 즐겁게 생태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기법 중 하나죠. 오늘은 니스 해피 에코앤티어링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엔티어링은 산악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지정된 포인트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철인을 찍고 최종 목적지까지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겨루는 산악 스포츠 경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을 비교하며 길을 찾는 활동이죠. 에코앤티어링은 오리엔티어링의 독두법을 바탕으로 주변의 생태적 정보를 읽는 활동입니다. 지도 속에 있는 내용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적 정보를 읽는 활동으로 저희가 재해석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 생태적 활동을 결합해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활동은 대부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역할 놀이하듯 진행돼요. 그래서 상황 설정 동화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험팀을 정하고 팀 내 역할을 나눠요. 다음은 탐험에 필요한 사전 훈련을 받는 탐험훈련소 활동이 놀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탐험을 하는 에코앤티어링을 전개합니다. 이번 영상은 길어서 둘로 나눠 올릴 텐데요. 100-1은 탐험대의 훈련소 활동까지 올리고 100-2는 탐험대의 진짜 에코앤티어링 영상으로 구성합니다. 해피 에코앤티어링 1. 상황 설정, 이야기. 에코앤티어링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가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되어 진행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주제에 맞는 상황을 만들고 진행 과정이 이야기가 되도록 기획하죠. 그리고 참가자가 감정이입하도록 진행합니다. 그럼 오늘 상황 설정 이야기 만나볼까요? 우리 다 같이 광합성이라고 외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광합성!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에코앤티어링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설정한 동화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불편무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불편무국. 예, 불편이 없는 나라예요. 불편이 없어요. 불편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친 거예요. 에너지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요? 불편무국이었는데 불편만땅국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해져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배도 고프고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아이 추워 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서 야, 너네 우리가 살 방법은 에너지를 찾는 거야. 에너지를 찾아올 탐험대를 모집해라 라고 공지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에너지가 모두 사라진 불편무국에서 에너지를 찾아올 에너지 탐험대를 모아서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여한 선생님이 모두 탐험대인 거죠. 해피 에코앤티어링 2. 팀과 역할 정하기.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불편무국의 왕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팀을 나누기로 했어요. 자, 이거 쪽지예요. 쪽지.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면 정성스럽게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이 에너지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자, 아직 성격들 급해.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에너지 없어서 이렇게 천천히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쪽지를 한 장씩 주워서 가지고 갑니다. 쪽지에는 팀을 나눌 정보와 팀 내 역할이 적혀 있어요. 파란 비 여기에 앉으시면 돼요. 예. 5분씩이에요. 지금 현재. 자, 5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팀이 나눠진 거예요. 5분이 지금 보시면 이제 탐험을 떠날 5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한 팀이에요. 근데 요 의자를 비워놨네? 요런 거 앞으로 문제예요, 오늘. 자, 팀원은 반드시 같이 활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밖의 세상은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여길 떠날 일이 없었어요. 이곳에서만 살다가 여기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지금 암흑천지야.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세상에 나갈 때 이 5명이 똘똘 뭉쳐서 다녀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C팀, B팀, A팀은 유의미하지 않아요. 이름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는 지금부터 에너지를 찾으러 갈 거거든요. 찾으러 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각의 팀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팀의 이름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땡땡 2글자여도 되고 3글자여도 되고 100글자여도 돼요. 100글자 말할 힘이 없다는 것뿐이야. 우린 에너지가 없어. 밥을 못 먹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글씨 1글자여도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글자가 들어가고 에너지 탐험대예요. 땡땡 에너지 탐험대. 이렇게 이름을 지을 겁니다. 팀을 나누고 팀원의 역할이 무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준 쪽지에 맵북, 트럭, 아트, 내비, 텔레뽕 등 역할이 적혀 있어요. 이 역할은 프로그램에 맞게 설정하면 되겠죠? 선생님들끼리는 이름을 안 불러요. 지금부터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5명이서 카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역할을 듣고 나서 내가 이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맵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5명 안에 카드를 바꿀 수 있다. 1번은 맵북이에요. 우리가 오늘 탐험할 곳에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아니, 이게 재질이. 예, 이거 양피지예요, 양피지. 예, 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 양피지라고 한다고. 예. 양피지예요. 또 파피루스로 만든 것도 있어. 예. 지금 여기에 우리 지도가 있어요. 이걸 네이처 매핑할 때 쓰는 매핑북이에요. 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고 다니다가 포인트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우리 여기에 와서 첫 번째 미션에서 표시해주고 미션지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걸 찾으면 풀로 여기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윤쌤 빨리 가서 딱풀 3개 갖고 와야 돼. 이게 우리예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한다. 딱풀 없었으면 어떻게 붙여요? 침발로서.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미션지 같은 게 생기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맵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스티커로 우리가 어디서 미션 했는지 기록하는 역할. 그래서 종이도 붙여야 되고 맵북입니다. 그래서 맵북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팀을 전체를 이끄는 역할도 해. 단 여기에는 우리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대장은 없어요. 그런데 번호가 1번이야. 예. 자, 맵북이라는 역할이에요. 다음 할 때 아주 중요한 2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무생물 환경이고 하나는 생물 요소거든요. 그러면 무생물 환경을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보나 하면 공간으로 봐요. 여기에 있는 공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시간 개념인데 공간 전체를 무생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운동장이 있으면 이 운동장에 나무도 서 있고 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잠자리도 날아다니죠. 어디서요? 공간에서.
그 공간을 무생물로 봤을 때 그 공간을 맵이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 매핑한다는 건 매핑, 지도 그리기거든요. 지도의 표시. 그러면 보리수나무 저기 있네. 보리수나무 체크. 그러면 매핑. 그래서 이 자연 공간을 저희 아이들 하는 수업 중에 아주 중요한 수업을 전체를 공간으로 보고 아이들이 다녀가면서 지도도 그리고 거기에 생물도 표기하고 그거가 변화하는 시간 개념도 결합하고 하는 표시하는 지도예요. 그래서 매번 가는 장소마다 지도를 줘요. 그리고 이거는 늘 들고 다니고 누가? 개별적으로 1인이 하나씩. 그래서 자기 나름의 지도 표시 수업이에요. 재밌겠죠? 아, 애들 막 울죠. 선생님 지도가 이렇게 재밌다고요? 막 이러고 울어요. 아, 걔들 달래다가 제가 이렇게 늙은 거예요. 거북이라고 저희가 평소에 표기하기도 하는데 트럭은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가면서 계속. 에너지가 계속 생겨요. 그 에너지를 짊어지고 나르는 사람이에요. 트럭. 작아, 그게 몸이야. 아트는 우리가 가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걸 우리가 이따 사실 알게 될 텐데 아름다움 안에 숨어 있어요. 대부분 에너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태양. 예, 태양이 비춰진 에너지가 전달된 곳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늘진 날보다 햇빛 비추는 날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잖아요. 그 예쁨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제가 선크림 안 바르는 거잖아요. 야, 선생님들 지금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리액션이었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 에너지를 얻는 건 어디에 숨겨져 있다? 아름다운 거 안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트예요. 예, 예술가라고 하면 돼요. 4번 내비. 아, 내비. 예, 그렇죠. 은숙쌤 감사해요. 자, 내비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 안내를 해요. 그래서 매핑의 서브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간중간 나침반을 가지고 방위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 나침반을 메고 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 방위각 찾는 걸 배우긴 할 건데 그런 거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나 길론 짱이야. 내비게이션. 예, 5번. 텔레뽕. 자, 텔레뽕은 얘를 갖고 다녀야 돼요. 무전기. 그런데 이 무전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무전이 올지 몰라요. 못 들으면 그 팀은 서울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따 오후에. 그래서 이걸 계속 어깨에 끼고 계속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들어가며 다녀야 된다. 예. 자, 역할 정하세요. 앞에 들은 설명을 참고해 팀원끼리 역할을 정합니다. 타인에 의해 소외되거나 스스로 열애되는 사람이 없도록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해피 에코앤티어링. 3. 에너지 탐험대 훈련소. 본격적인 탐험 방법을 알아보는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첫 훈련은 에너지 얻기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햇빛, 물, 이산화탄소가 그려진 나무 원형칩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얻으면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가 생긴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태양 하나, 이산화탄소 하나, 물 하나를 얻으면 광합성을 한 거예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들은 나뭇잎 5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 3개를. 그런데 지금 바꾸는 거 아니고 엔딩에서. 그래서 이거를 3개가 뭉치면 팀이 예를 들어 이 3개를 얻었잖아요. 그럼 3명이서 동시에 3개를 얻는 경우 광합성이라고 외쳐요. 자, 얻었다 치고 하나, 둘, 셋. 광합성. 예,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저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안 들고 다니고. 예. 그래서 광합성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이걸 얻어야 돼요. 자, 트럭들 나오세요. 예. 한번 보여주려고. 자, 하나씩 얻을 건데, 자, 손 넣고, 피 저어서, 예. 아니, 보여줘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하나씩 선물로 주는 거야. 예. 가지고 가요. 선생님은 물 얻었고, 두 분은 이산화탄소예요. 예. 자, 앞으로 이걸 계속 얻어야 됩니다. 최대한 오늘 활동 안에서 이 칩을 계속해서 얻어야 돼요. 예. 지금 넣으면 안 되지. 언제 넣는다고 했어요?
3개가 완성된 세트일 때만 광합성이라고 외치고 넣는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 잘 들으면 이걸 줄 거고요. 또 하나 공지. 이 세상은 공평할까요? 아니요. 엄청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게 맞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다가 절대적인 공평이 아니라 얼마만큼 조화롭고 어울려서 아름답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활동 전체도 불공평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일단 선생님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 이를테면 가장 나한테 호응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 드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이거 불공평해, 이렇게. 자, 이 중에 오늘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 더 드렸어. 그래. 지나치면 뺏어 또.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공평하다고 하지 마라. 불공평하다. 단 합리적일 뿐이다예요. 공평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문제가 해결되느냐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은 추구해야 돼요. 이렇게 생태입니다. 불공정해 보이지만 공정하다는 사람들이 만든 윤리적 가치예요. 자연은 윤리보다 훨씬 상위치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 안에 단 합리성이 있을 뿐이다예요. 오늘 저한테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예 하면 안 돼요. 예, 이쁜 사람한테 줄 거야. 중요한 건 예쁘게 보이느냐예요. 예. 꼭 저런 멘트 좋아요. 그거 그냥 접수만 할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엄청난 칩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얻는 겁니다. 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 칩 얻기에 대한 열정을 강화해주기 위해 놀이를 통해 경쟁을 부추깁니다. 맥북. 조기에 가면 보면 개미 3마리 있죠. 가지고 오세요. 한 마리씩. 먼저 땅바닥에 팀별로 사각으로 액자를 그려줍니다. 액자 3개가 만나는 곳에 팀별로 여왕개미를 한 마리씩 놓아요. 그리고 미리 뿌려둔 나무개미를 찾아와 팀의 여왕개미 뒤로 가져오는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지어 놓도록 합니다. 단, 한 사람이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개미는 한 마리예요. 가서 개미 한 마리를 찾아서 들고 와 여왕개미 뒤에 놓고 또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야 동작이 느린 친구에게도 기회가 오거든요. 오늘 뿌린 개미는 모두 100마리 정도입니다. 검정, 갈색, 나무색 개미여서 돌무더기 위에서 검정과 갈색은 집중해야 보이죠. 자, 준비됐죠? 자, 다 같이 광합성 한번 외치고 출발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놀이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이 경쟁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단, 경쟁이 점점 상생으로 전환되도록 해 경쟁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고 공동의 합리적 이익인 호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세상은 불공평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요 제안 어때요? 2팀이서 그러면 7개씩 하자. 좋죠. 좋아요. 에너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의견에 따르고 싶은 게 전체 에너지 양은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1등이 둘 나왔으니까 7개 1개로 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팀을 나눠서 작업했지만 결국 이 3개의 개미들은 모두 에너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린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방향과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모순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체가 하나의 자연미술 작품이 됐죠. 활동이 끝날 때마다 보상물을 지급합니다. 그 과정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성취감을 높여 기쁨이 커집니다. 비록 못하더라도 팀원이 함께하니 상실감이 절반이 됩니다.
놀이를 통해 팀원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더 관계를 강화해주는 활동을 해야겠죠? 팀끼리 에너지를 주제로 10초 이내의 팀 율동을 만듭니다. 팀 율동을 만들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산진이 쌤의 시범을 먼저 봅니다. 어느 정도 팀원끼리의 멤버십이 좀 구성됐다라고 보고 선생님들끼리 팀 이름을 정할 거예요. 팀 이름을 정한 뒤에 10초짜리 율동을 팀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 10초 율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율동을 막 춤 넣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제가 그래서 저희 선생님하고 둘이서 샘플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고민 시간 3초. 3초 만에 만든 샘플 10초 율동을 보여드릴게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노래 아시죠? 네. 그거를 불러주시면 돼요. 앞부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광합성. 예.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든 율동이에요. 팀원이 모여 토의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좀 더 팀원 간의 신뢰와 협동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팀의 문양을 그리는 깃발 그리기나 팀 구호 만들기 등으로 진행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쑥쑥쑥쑥쑥쑥쑥 에너지 먹고 쑥쑥. 감사합니다. 햇빛 먹고 빛이 난다 개똥벌레. 다음 훈련은 에코앤티어링이 꽂힌 은유적 퀴즈풀이를 할 차례입니다. 은유적 퀴즈를 이해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문제풀이를 합니다. 어딘지 찾아서 그 팀이 자기 팀 이름을 부르면 돼요. 팀 이름? 자, 팀 이름? 팀 이름? 좋아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본인이 지금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름 4글자로 짓는 게 아니야. 자, 개똥으로 가요, 개똥.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팀의 구호를 먼저 외치면 돼요. 여기가 어딘지를 알면. 흰 용을 뿜어내는 도깨비뿔. 정답! 이런 식이에요. 자, 흰 용을 뿜어내. 물 주세요. 안 돼. 안 보고 줘야 돼. 자, 두 번째. 흙이 타는 그네. 자, 개똥 어떤 거요? 땡. 흙이 타는 그네. 저거가 뭔데? 정답. 저기 아이들 모래치기 놀이. 광합성은 좋은데 핸드폰 부서지면 광합성 굉장히 힘들어요. 저 흙 채치기 놀이. 흙이 타는 그네. 자, 세 번째 2개짜리 문제. 5개의 3이 모여 1이 되는 곳. 빨리 주변 둘러봐야죠. 5개 세모듬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와,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해석이 좋아서 하나. 자, 빨리 찾아야지. 공간이에요, 공간. 그 장소만 지시해도 돼요. 저기 있는 거 저거. 예, TP 텐트. 정답이에요. 삼각형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로 모이잖아. 자, 앉으세요.
간단한 은유 퀴즈 풀이를 마치고 미리 준비한 은유적 퀴즈 쪽지를 뽑아서 모둠이 함께 퀴즈를 풀러갑니다. 이제 실제 움직여 찾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맵북 나오세요. 자, 3명이서 눈빛 교환. 자, 요 3개의 카드가 있어요. 이걸 뽑으면 돼요. 보지 말고. 자, 돌아가세요. 모둠원하고 함께 보고 제가 출발이라고 외치면 모둠 구호로 외치고 거길 찾아갈 거예요. 에너지 먹고 쑥쑥. 수리보를 찾아야 돼. 수리보 백동. 근데 이게 은유니까. 아. 네 개 사이로 들어가면 여기는 모래 저기 안에 들어가. 사막 저기 있다 안네 사막 은유적 퀴즈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퀴즈를 풀고 났을 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주변에서 다른 것을 그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뭘 보여? 엉뚱한 데 보고 있죠? 이 말 따르면 큰일 나요? 선생님, 이 운동장은 안 벗어나요, 선생님. 저기 어디 삼각형이 있어? 이거 오각형이지. 앞에 오각형이죠. 삼각형은 딴 데 있어요. 그 더군다나 사각형 안에 들어있대잖아. 이쪽으로 가면 뒤에 그쪽 아니에요. 선생님 왼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가요. 귀 있는 거잖아요. 그 사각형이 품질 안 했잖아. 선생님가 1등이에요. 그래요? 이거 중간 쪽지. 중간 쪽지. 여기. 요거 2개가 같이 와야 돼. 네. 자, 광합성을 이제 하나, 둘, 셋. 광합성. 이거 갖고 계시고 여기에 써 있는 걸 읽어 보셔야 돼. 어쨌건 방식은 알겠죠. 네네네. 그 느슨한 연대의 이영애. 네네. 요런 식이에요. 모든 문제가 앞으로 네. 오후 문제가. 훈련을 끝내니 이 활동의 재미도 알고 은유적 퀴즈가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덕분에 오후 활동이 순조롭겠죠?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생태교육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변에 있는 나무풀 알려주는 거 말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 내 주변을 눈여겨보는 관점이나 시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풀을 보고 얘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존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관계 맺는 과정이에요. 관계를 맺기에 1번이 뭔가 하면 주변 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발밑에 모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태교육이에요. 주변에서 오는 모든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 정보를 읽으면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만의 문장으로 순서가 있어. 뒷거부터 풀면 안 풀리는 문제인 거예요. 앞에 단부터 풀어서 가면 그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의 이런 문제풀이가, 은유적 문제풀이가 우리 주변 사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선생님들 승천하는 지렁이 누구? 예, 그런 거. 그러면 붉은 땅과 흰 땅은 화분안에 있는 화분석 색깔.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 거를 안 보던 걸 보게 되게 만드는 거다. 선생님들 이따 오후 문제풀이 할 때 밖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퀴즈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찾아다녀야 돼.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해석 않고 건너뛰면 어디가 있어요? 예, 서울가 있어, 서울. 우리 여기 서울 되게 먼 데로 알고 있거든. 예, 서울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고. 이제 탐험길에서 사용할 나머지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원래는 지도를 방위에 맞춰 놓는 지도 정치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지만 오늘은 나침반을 이용한 방위각 사용과 무전기 사용법만 배웁니다. 오늘 사용할 지도는 오리엔티어링 지도가 아니고 체험 공간을 그린 요약 지도여서 지도 정치는 안 배우지만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넣을 수도 있어요. 내비가 들고 다니는 나침반 훈련은 방위각에 대한 것만 배웁니다. 라고 생각해보죠. 물론 북쪽은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런데 북쪽이라고 생각해봐요. 선생님들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방향지 시선이 이렇게 있죠. 빨간색 투명한 곳에 있는 화살표. 그리고 다이얼이 있고 이 다이얼에 N이라고 써있죠. 다이얼 N은 북쪽으로 0과 같은 뜻이에요. 다이얼을 돌리면 돌아갑니다. N을 방향 지시선과 맞춰요. 그리고 자침의 붉은색을 방향 지시선과 일치시키면 밖의 화살표, 즉 방향 지시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방위각 0도죠. 나침반의 방위각은 자북을 0도라고 보고 동쪽을 90도, 남쪽을 180도, 서쪽을 270도라고 합니다. 이제 방위각 90도를 찾아볼 거예요. 90도는 정확한 동쪽입니다. 방향 지시선과 다이얼의 2를 맞춥니다. 다이얼 안쪽 화살표와 자침, 붉은색을 일치시켰을 때 방향 지시선이 가리키는 곳이 방위각 90도, 즉 동쪽입니다. 그 화살표만 따라가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방위각을 찾아볼까요? 방위각 60도를 찾는다는 것은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히 60도를 튼 방향을 뜻해요. 나침반을 이용해 방위각을 찾으면 정확하겠죠? 먼저 다이얼을 돌려 60과 방향 지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이얼 안쪽 화살표와 자침 붉은색을 맞추면 방위각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북쪽을 0도라 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찾아갈 곳을 각도로 찾는 것이 방위각 활동입니다. 자, 태양 나오세요, 오버. 여길 왼쪽을 누르고. 나왔다 오바. 그럼 들어가라, 오바. 자, 이때 나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태양 하면 거기서 태양 오버 하면 태양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개똥 부른 적이 없어요. 개똥 오바. 예, 말할 때만 누르고 나머지는 떼야 된다. 그래야 소통된다. 자, 쑥쑥.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구나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이걸 누르고 계속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해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자, 잘 들려요? 예. 이제 텔레뽕이 들고 다닐 무전기는 간단한 사용법만 배우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어느새 친해졌고 은유 퀴즈를 풀 수 있게 되었고 광합성 하는 방법도 알았고 나침반을 볼 수 있게도 되었죠. 무엇보다 재미있게 에너지 찾으러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오전 활동만으로도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해피 에코엔티어링을 하는 오후 모습을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